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전 시간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시장은요, 때로는 뭐 경제 상태가 좋아졌다, 때로는요, 나빠졌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경기 변동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봤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은요, 일반 재화 시장과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특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알아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시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에 의하여 재화의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혹은요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면서 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혹은요 추상적 장소,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구체적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있죠. 이런 거를요 구체적 시장 해줍니다. 예컨대 이제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동대문 시장, 어디 중앙시장, 지역마다 중앙시장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구체적 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추상적 시장은요, 예를 들어서 G마켓 들어가서 내가 물건을 구입한다, 이런 식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같은 경우는요, 물건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거래는 컴퓨터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요 일종의 이제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추상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회사를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50%를 초과해서 구입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는 건데, 이거를요, 그 회사를 갖다 놓고 이 책상 위에 갖다 놓고 사고 팔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엉뚱한 데가 있는데 권리만 주거지 받거니 하는 겁니까? 이런 걸요 추상적 시장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때로는요, 이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라기보다는요, 어떤 사람이 오피스텔을 딱 지어서 이 분양 직원들을 딱 데려다가 같이 그 앞에서 분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물건을 갖다 놓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런 형태는요,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물건은 예컨대 어디에요? 강릉에 있는데 거래는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는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게 아니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추상적 시장. 자, 이 시장은 크게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그리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경쟁이 완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위한 공급자들의 경쟁 혹은요 공급을 위한 수요자들의 경쟁이 크게 달아있다. 자, 이런 표현 갖고는 부족하네, 무슨 얘기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성원들은요 누구라도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정도의 정상적인 이윤 있죠. 이 정도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이상의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이윤을 얻으면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막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완전 경쟁이다. 그러니까 물론 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극히 단기적으로는요 누군가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초과이윤을 다른 말로 큰돈 해줄게요. 여기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러한 시장을요 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든 그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상 이상의 엄청난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원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 이런 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다시 할게요. 어떤 한쪽으로 정상 이상의 이윤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요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요 이 공급자들은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격을 건드렸다가는 바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가격 순응자다, 가격 순응자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은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 무슨 존재도 않는 시장을 왜 설명하려고 하냐? 이거는요 이 불완전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완전 경쟁의 요건이 크게 네 가지인데 이걸 어느 하나에도 못 갖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요, 불완전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고 장사 잘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크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이제 어떤 시장이든 이러한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수상조라고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만들어 본 시장인데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일단은 완전 경쟁의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수요자와 수없이 많은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공급자가 그 시장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 독점자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막 가격 올리거나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모래알 같이 많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공급자가 가격을 올린다거나 이래도 전혀 시장에는 뭐라고요?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러한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시장에서는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이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다. 이렇게 동질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퇴거가 자유로워야 어느 지역에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얼른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장사 안 되면요. 곧장 빠져나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진입 퇴거가 자유롭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 얘기는요. 이 시장에서는요. 시장 구성원들은요.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이런 거마저도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정부가 발표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이런 게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본 시장 이런 걸요. 완전 경쟁이라 할 수 있네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어떤 2020년 12월 10일 날 12월 10일 현재 자, 여기에는 라면을 만들어 파는 그 시장입니다. 라면을 만들어 파는 시장인데 이 공급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급자가 자, 막 A, B, C, D, E, F, G 막 수록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소비하려는 수요자도 무진장 많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뭐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을 갖췄네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로 되어 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요. 똑같은 라면을 만들어 파는 점포입니다. 라면을 파는 라면 가게인데 이 라면은 전부 다 특정 라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이제 신라면만 갖다 판다고 가정해 보자. 특정 라면. 그리고 똑같이 물도 똑같은 양을 부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파도 딱 두 쪼가리 그리고 그 계란도 딱 반쪽 딱 넣어서 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들어올 때는 뭐 이렇게 인사라든가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화의 품질과 서비스는 똑같다고 가정해 보자. 똑같다.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만나서 우리 수요 공급 이론할 때처럼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정된 가격이 한 3,000원 한다고 치자. 3,000원 한다. 자, 그러면 이 3,000원이 이제 시장 규정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요. 이 어떤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이 요거를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서 자기는 3,200원을 받겠답니다. 3,200원을 받게 되면요. 이 회사는 곧장 도산합니다. 이 분식점은 곧장 망한다는 얘기죠. 망한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볼게요. 아니, 남들은 다 3,000원 받고 있는데 자기만 3,200원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면 다른 음식점으로 가지 뭐하러 거기로 갑니까? 그러니까